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황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흐르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저희들이 이야기했죠.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기 때문에 썩은 물량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썩은 물량은 새로운 에너지를 응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심지어 여기에서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등의 빌미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시장도 이렇게 좀 빠지다가 장대 양선이 났죠. 이 장대 양선이 난 거는 매물 공백에 따른 급등이었다. 그리고 어제 도찌가 나오고 엊그제 도찌가 나오고 어제 또 올라갔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은 미약하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엊그제도 전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을 수 있고, 점증적으로 반등 국면에 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CPI다. 물가지수를 보는데 물가지수가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7, 8, 9 정도 되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이 아니라 스몰 스텝으로 바뀐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급등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따라서 3,000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으로 꽂혔다가 이렇게 반등 줄 때는 웬만한 게 조금 반등해요. 근데 그 반등에 내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다음번에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썩은 주식과 좋은 주식이 반등을 여기까지 하고 어떤 주식은 거기서 그냥 머물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사리가 나오게 한다. 더 나쁜 종목은 땅굴을 판다. 좋은 종목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이 뭐냐? 이 얘기를 했죠. 좋은 종목은 PQE가 좋은 종목이다. PQE가 좋은 종목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조금 시간 되면은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살 길이 뭐냐?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닥에서 급등 없고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썩은 종목은 반등 줬다가 아마 계속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얘기했던 대형주나 이런 종목들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약간 오르는 정도 될 겁니다. 근데 PQE가 좋은 종목은 급등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대덕전자를 얘기했죠. 대덕전자. 그래서 대덕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PQE가 증가하는 종목이다 얘기했습니다.
대덕전자. 그래서 빠지면은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고, 왜 이것이 지수는 빠지는데 얘만 유일하게 올라가는가? 얘는 왜 올라가느냐?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Q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거기에 까다롭게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흥분하거나 또는 나는 돈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장은 굉장히 차별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PQE가 좋은 종목 외에는 아마 땅굴을 그리거나 옆으로 횡보하면서 사리바다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손해봤는데 이익을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주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중요한 돈을 가지고 보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초 쓰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렇게 대덕전자처럼 꿈틀꿈틀 거리면서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다가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선택하셔서 이산저산을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돈이 벌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했던 종목들이 왜 회사의 내용이나 또는 레포트가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회사가 PBR이 0.3배고 EPS가 엄청나게 좋고 회사의 내용이 좋은데 이 주식은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환장할 겁니다. 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안 올라갈까? 팔지 않이 아깝고 또 팔지 않이 기다린 시간이 아깝고 안 팔지 않이 속이 문드러지고 사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은 이미 쏜살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종목 선택에 따라서 구자의 수익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썩은 주식, PQE가 떨어지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썩은 주식이에요. 썩은 주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종목 가지고 이익 볼 거라고 생각하고 단타로 들어갔다가 그냥 제1땅굴, 제2땅굴, 제3땅굴 파면서 땅굴을 파면서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반등을 줬다가 반등 주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빠지고 뉴스가 나오면 올라갔다가 빠지고 어느 단타방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사면은 빠지고 또 어디에서 이제 낙폭과대라고 해서 얘기하면 조금 올라갔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찔끔 올랐다 빠지고 찔끔 올랐다가 빠지면서 거의 내 계좌를 완벽하게 반토막을 내거나 작살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PQE 중 Q가 증가되는 이 대덕전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어딘지 모르고 땅이 어딘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비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싸다 싸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하나요? 시장이 정하는 거죠. 마켓이 정하는 건데, 내가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이고 고점 찍은 종목을 어떻게 사요? 아이고 지난주에 추천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PQ가 증가되는 이런 종목이 엑기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거예요. 아이고 고점에 있는 종목을 그냥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또 비싸다 고점에 있기 때문에 비싸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점을 또 뚫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왜 이 종목만 우상향으로 가면서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Q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펙스가 증가됐고, 그럼 매출이 증가됩니다. 매출이 증가되는 거죠.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증설한 거예요. 요만한 땅에서 농사지다가 엄청나게 큰 요만한 땅에서 농사지다가 이만한 땅에서 농사지고 내년에는 이만한 땅에서 농사를 집니다. 그러니까 쌀이 한 가마 나오다가 10가마 나오고 30가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30가마 한 가마 나오다가 10가마 나오다가 30가마 나오는데 이런 종목이 안 가겠느냐고요. 기관이 사고 있고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낭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TV에서 추천했으니까 좋을 거야. 레포트가 나왔대. 한경에서 추천하니까 한경 종목 보니까 한경에서 전문가가 나오고 유명하다는 사람이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걸 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낭만주의적으로 지금 투자할 장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죠. 옛날에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날 장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여기 옛날 장, 유동성 장세는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종목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었다. 이때의 투자 방법은 1000가지다. 1000가지의 수를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투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승리한다. 근데 여기서도 단타 친 사람들은 개 쪽을 찬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가지고 꾸준히 가져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부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했습니다. 위기 후에 신흥부자가 탄생된다. 제 별명이 또 유부남이었죠. 유동성으로 부자만다는 남자. 이거였었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IMF도 그렇고 니먼 사태도 그렇고 9.11 테러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서 신흥부자들이 탄생됐죠.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됐습니다. 왜? 뉴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1000가지 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찍고 돈을 회수하지 않아요. 돈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회수한다.
이 회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금리를 쭉쭉쭉 내렸죠. 경기 부양 때문에.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 반등은 무지막지한 반등이 아니라 찔끔찔끔찔끔 올라가는 겁니다. 즉 폭등, 여기 이쪽처럼 폭등하면서 3천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쪽 장에서는 여기서 3천 가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3천 가는데 5개월 내지 6개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뭐냐? 지금 이 시장은 베이비 스텝으로 시장이 지근지근 가면서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꾼들이 죽어나가는 장세고,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이 잘못되면 죽어나가는 장세고, 그 다음에 수를 쓸 때 여기서 1000가지 수를 쓰면 지금은 몇 가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 몇 가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낭만주의고, 요새 이제 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뭐 그까이 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부자는 말입니다. 부자는 쓸 때는 정말 과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돈 500원, 1000원, 심지어 복사지까지 그 수백억, 수천억 있는 사람이 아낍니다. 아끼는 포인트하고 쓰는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저는 놀랍니다. 아유, 그까이 거 뭐 돈 3천만 원 까이 거 내가 인생에서 없으면 되지 까이 거 내가 이거 가지고 그냥 배팅하지 뭐 풀배팅. 아이고 요번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인데 뭐 까이 거 3천만 원 없어도 내가 못 사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배팅해. 여러분 3천만 원이 3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될 수 있는 돈을 그렇게 내 소중한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부자의 법칙이에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요, 돈을 꼬깃꼬깃 가지고 댕긴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20여 년을 넘게 근무했거든요. 거의 강남 바닥에서 살았다고 봐야죠. 한 25년 정도 근무했는데, 여러분, 강남 사람들은요, 돈을 소중하게 여겨요. 1000원짜리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자가, 제가 모셨던 분은, 1000억대 부자인데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한테 밥 사줄 때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멋있게 밥 사줍니다. 돈 쓸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게 씁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접근할 때 정말로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까짓 거 내가 2천만 원, 1천만 원 그거 뭐 없어도 내가 살지 뭐 까짓 거. 이래가지고 돈이 적고 그렇다고 또는 내 스스로 돈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3천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배팅을 하는 겁니다. 돈의 주인이 돈을 무시하는데 돈이 들어옵니까?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짠돌이가 돼서 막 아니에요. 예, 그 회장님이 1년에 기부 금액이 수십억이에요. 쓸 때는 정말 아름답게 써요. 예,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런 데는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사지 하나, 예, 불 안 끄는 거, 예, 화장실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낭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1년에 수십억씩 기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뭘 기부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평상시에 아낄 건 아끼면서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돈이, 저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그 소중함 속에서 그 사람한테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식 투자를 접근할 때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없어도 된다. 또는 에이, 그거 TV에 나온 종목이니까 그냥 에이, 배팅 할래. 에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통 큰 행동을 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왜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돈을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수천억 가지고 있는 분도 그렇게 안 하죠. 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죠. 내가 주식 투자를 접근할 때부터 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까먹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피터 린치 식을 가지든지, 워렌 버핏 웨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예, 윌리엄 오닐 쪽으로 간다든지, 뭔가 하나는 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문찬이가 맨날 PQE 얘기한다. 예, PQE.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PQE 얘기하는데, 저런 거라도 한번 연구를 하고 그 소중한 돈을 투자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돈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이런 거 쓰시면 돈이 안 됩니다. 지금 장이 그런 장이에요. 내 돈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이 정말로 기업의 가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 기술이 뭐에 필요한가? What? 예, 유가 원칙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술이 뭔데? 이거 애플이 채택한대. 애플이 채택한대. 그럼 애플이 왜 채택해? 중국에서 지금 애플이 채택하는 건 앞으로 메타버스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싸구려를 쓰니까 메타버스를 공유하지 못한다. 메타버스를 가동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의 밸류체인을 원래 지금까지 쓰고 이걸 싸게 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애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와?
언제 들어오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웬? 언제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이미 그 회사가 공장을 증설해요. Q, 공장을 증설한다는 겁니다. 와, 공장을 증설해? 냄새가 나는데? 아니, 무슨 MOU 체결했나? 보니까 뭐하고 MOU 체결됐습니다. 체결됐네? 공장을 그냥 우리가 빵 사 먹으려고 그러고, 찐빵 사 먹으려고 공장을 지는 게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에서 언질 내지 계약서를 써서 네가 공장을 증설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천억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랬는데 웬? 그거 언제 생산해? 그랬습니다. 언제 생산하긴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생산하지. 왜냐? 애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애플의 새로운 장착, 새로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채택했는데 그거를 생산해야 돼. 그런데 그게 나오는 시점에 그래 1월에 생산된다 그래요. 그럼 1월에 납품해요? 아닙니다. 이 납품은 미리미리 납품해야지 1월에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언제? 하반기부터 그냥 생산한디야. 그런 거예요. Why? 왜 그걸 사야 돼? 세계의 굴재 기업들이 애플한테 들이대가지고 기술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 애플이요. 나의 기술이 당신의 아이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향후에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카를 핸드폰이 운전할 수 있게, 핸드폰이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밸류체인들이 애플에 와가지고 우리 거 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안 돼서 유일하게 이 기업만이 된 겁니다. 더 얘기해주면 LG그룹에서도 이 기술을 못 만들었습니다. 왜? LG그룹은 전장화를 제2의 목표입니다. LG는 배터리 밸류체인과 전장화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기업들을 리스트럭처링 했죠. 그런데 애플한테 그렇게 들이댄 LG도 이 기술을 못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why? 얘 뺏기 이게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애플이 미안하다. 너 뺏기 생산 못 하는데 네가 공장 치고 우리가 책임지고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자, 애플입니다. 삼성입니다. 현대입니다. LG입니다. 이게 있죠. 애플은 애플에 들어가는 거는 영업 마진이 3 내지 4배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손목을 비틀어서 네가 이건데 너 요만치만 먹어 이럽니다. 애플은 처음에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10달러로 해.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출 P가 올라가죠. P가 PQ 중에 P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P가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늘죠. 두 번째 Q가 증가하죠. 2천억 이상의 공장을 증설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기존의 삼성과 LG한테 납품했던 거는 3달러, 2달러예요. 그런데 애플에 납품하는 거는 10달러 정도에서 12달러가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드라마틱한 이런 얘기죠. 최소한 지금은 어느 기업을 투자할 때 소중함으로 투자해야 돼요.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했죠. 내가 적은 돈이니까 대충 단타 쳐가지고 그까이 거 뭐 대충 하지 이렇게 하면은 돈 못 법니다. 기업의 가치와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기업이 앞으로 어떤 성장 경로를 겪으면서 이 대덕전자처럼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우상향으로 쭉 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